책은 당연히 다 못 봤을 테고요. 책도 여기 제가 올리는 것들이 그냥 허투루 올리는 게 아니라 저도 뭐 다 읽고 남들도 좋다고 해서 올리는 거니까. 예, 뭐 그리고 절판된 것도 많으니까 중고나라에서 제본으로 사시던가 뭐 이렇게 하시고요. 뭐 약간 이걸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저 수능 볼 때 추석 이럴 때 사탐 특강 이런 거 하잖아요. 뭐 3박 4일 뭐 그래갖고 이게 너무 정신없이 많이 올리나 싶긴 한데, 어쨌든 또 보시면 뭐 도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이게 본인의 수준이 올라가면은 똑같은 글을 봐도 조금씩 다른 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삼국지를 뭐 처음 볼 때랑 두 번 볼 때랑 다르니까. 아니, 그 약간 내 자랑 같으니까 재수없으니까 하겠습니다. 816 대책, 뭐 270만 호 공급 계획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한번 보세요. 이 부룡이란 분이 되게 그 투자를 오래 하셔가지고, 네, 저분을 약간 영상을 제가 잘 챙겨보는 편이고요. 여기 제가 유튜브 영상들 올리는데, 이분들은 제가 이제 그 구독해놓고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쁜 사람들이니까 운전할 때나 뭐 걷던가 뭐 출근할 때나 뭐 그 점심 먹을 때나 저녁 먹을 때나 아니면 쉴 때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를 뭐 이거 깊이 같은 게 이제 유튜브로는 정확하게 나오기가 힘드니까, 이거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부담 없이. 저 분당 집주인들 부글부글. 이제 아니 근데 이거 원래부터 24년에 나온다고 했는데 너무 자극적으로 쓰는 것 같아갖고, 라면 끓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이게 몇 번 얘기했지만 기자님들이 여기다가는 막말하면 안 되는구나. 기자님들이 이거 조회수를 끌어야지 인기가 많아지니까. 저 아는 기자님도 그걸로 이제 하거든요. 알맹이가 없다. 어떻게 빠진 제초안 완화책의 뿔난 재건축 단지들. 제초안이란 게 결국은 사업성을 저하를 시키기 때문에, 음, 저걸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게 많아져요. 그럼 속도가 빨라지겠죠. 근데 이게 재건축에는 제초안이 있고 재개발엔 없거든요. 왜냐하면 재개발이 좀 더 공적인 부분에 기여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그렇다고 재개발이 재건축에 비해서 빠르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정 평가하는 기준이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과 빌라가 다르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고, 그 상가도 트러블이 있고, 거기 교회 하나 있으면 또 트러블이 있고, 그런 약간 성당 큰 거 있어도 트러블 있고. 그래서 근데 재건축 아파트는 어쨌든 그 주민들 간에는 화합이 조금 더 잘 되는 편이죠. 왜냐하면 간평을, 아파트는 다 동일하게 한 평당 얼마씩 그냥 줘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의 뭐 한강뷰나 뭐 나중에 용산의 뭐 그 민족공원 뷰나 뭐 저기 남한강 뷰, 뭐 하다못해 저기 골프장 뷰 이런 데는 조금 이제 간평할 때 트러블이 있을 확률이 있죠. 어, 뭐 근데 그거를 잘 조정하는 게, 좋은 조합장님의 능력과 조합원의 화합이겠죠. 예. 그다음에 레미안 퍼스티지, 뭐 많이 올랐다. 반포 압구정도 신고가다. 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임장을 우리가 다니는데 반포 압구정 못 사는데 뭐하러 가냐, 그러면 약간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 이제 반포 압구정부터 해갖고 상급지부터 하나씩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애기랑도 놀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놀 때 뭐 저렇게 가볍게 요새 압구정 로데오가 핫플인데 가시고 반포 고터에도 맛있는 거 많으니까 가서 먹고 그냥 사실 거기 안 걸어 다녀도 되거든요. 그냥 차로 한 바퀴 돌고 근데 가기 전에 손품은 많이 팔아야겠죠. 뭐 로드뷰로도 보고 사실 요새는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손품 하면은 많이 다 되기 때문에 발품도 중요한데 손품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하셔서 가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압구정 로데오가 가장 핫한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거 여기 예전에는 잘 나갔다가 임대료 너무 비싸져서 망했다가 임대료가 제일 싸지니까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핫플이 됐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젊은이들이 뭐 제일 많이 가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동네에 뭐 연예인도 많고 모델도 많고 그렇습니다. 뭐 근데 단점은 여기 차 가지고 들어가면 일방통행이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음, 조심하시고 뭐 압구정은 뭐 압구정은 정자 이름이었죠 옛날에. 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압구정이 1641세대인가 그렇게 아파트로만 되어 있고 신사역과 압구정 로데오역 이쪽은 신사동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빌라도 있고 소형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 사실 압구정의 그 공인중개사들은 다 주소가 신사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기 무탄이라는 중국집에 3만 원짜리 짜장면 맛있고요. 그다음에 만둣국집 유명한 데 있는데 거기 그 어머니들이 만두 냉동만두 엄청 많이 사가요. 자기 자녀들 주려고 가시면 드셔보시고 다음에 이거 여의도의 장점 그 여의도가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고구마는 맛있으니까 여의도의 장점은 여기도 섬처럼 돼 있잖아요. 도잖아요. 섬같이 돼 있어 갖고 여기도 빌라 단독주택 뭐 이런 게 이제 다가구 주택 이런 게 없고 뭐 상가나 이런 건 있는데 다 아파트로만 되어 있고 상업지구잖아요. 사실 뭐 여의도나 압구정이나 그런 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 뭐 나름 좀 산다는 사람들은 그 약간 폐쇄성을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더 올라가면은 뭐 평창동도 그렇고 저기 성북에 그쪽에 어르신들 사는데 그런 데도 그렇고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재밌는데 네 안녕하세요. 인사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과천과 우리가 분당을 지도로 잘 보면은 거기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예,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거기가 집을 새로 지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약간 폐쇄성이 있어야 이제 집값이 오르는 조건이죠. 뭐든지 우리가 네, 감사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압구정과 여의도의 이렇게 장점이고 이거는 뭐 제가 다른 지역 디스하는 거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뭐다 아는 제 옛날에 블로그에 썼던 거고 입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중요한 게 뷰인데 이거 다음에는 내 옆집에 누가 사냐예요. 이게 좀 웃긴 말인데 이게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내 자녀가 이제 어떤 그 친구를 만나느냐 이런 것도 따지고 예전에 이건 뭐 뒷담화는 아니고 저기 트리마제에서 그 서울숲 갤러리아 폴에 이런 데로 사람들이 또 많이 갔는데 그 트리마제 소형 평수가 많거든요. 약간 소형 평수가 많으면 조금 이렇게 이건 뭐 이렇게 비속어는 아니고 약간 양아치 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재건축 뭐 저한테 메일 주실 때 소형 평수 많은데 조금 피하시고 뭐 이렇게 보내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사람들이 그런 또 그게 있어갖고
사투리 맞이해서 다시 또 서울 그쪽으로 가시고 뭐 막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는 뭐 저는 사실 각종 어, 주거 형태 다 살아봐서 뭐 빌라에서도 살아보고 뭐 아파트 뭐 이런 다 뭐 살아보고 이래서 그리고 여기 고센은 뭐 소개팅 성지고 맛은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맛은 좀 그냥 좀 그런데 요 조명이 어두워갖고 소개팅 많이 해요. 가면은 다 소개팅하고 있어가지고 무탄 짜장면 저거 한번 드셔보세요. 좀 비싸긴 한데 괜찮아요. 한 번 정도 먹으면 저도 잘 비싸서 안 먹어요. 만둣국 여기는 좀 많이 가봤는데 만둣국도 맛있고 국물도 약간 괜찮고 만두 많이 싸가 뭐 냉동만두 뭐 10만 원씩 사가고 이러던데 압구정 로데 압로라 부르는데 거기 일방통행이라서 헬게에 두고 가면 외제차는 많더라고요. 예, 뭐 그러고 그 윤석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부동산은 이거 제가 작년에 썼는데 제가 작년에 봤던 뷰는 이재명 대통령 되면 오히려 오른다. 규제가 심해져서. 근데 세금을 많이 걷어가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얻는 건 없다. 근데 윤석열이 되면 약간 이제 안정적인 우상향을 이끌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대충 봤고 아마 급격한 금리 인상이 없었으면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긴 한데 금리 인상 뭐 미국이 지금 막 75bp씩 때리는데 뭐 다 죽는 거지 뭐. 사실 부동산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거고 코인 뭐 코인은 코인 하는 사람한테 코인 얘기하면 맞을 것 같고 주식도 사실 제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뭐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워낙 다 잘하시니까 뭐 근데 일반적인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좀 빡세고요 올해도 왜냐면 이거 박스피였다가 예, 코로나 때 급락했다가 다시 보기 힘든 2020, 2021년으로 급등해서 그때 슈퍼개미님들 엄청 많이 생기고 22년에 조금 힘든 사람들 많고 이런데 사실 지금 레인지가 이제 20년보단 약간 높은 상태죠. 근데 이게 원래 지수가 우상향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한국은 좀 그렇죠. 어쨌든 뭐 주식이 좋죠 지금 괜찮죠 아직도. 그래서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정책을 잘해요. 이번에 얘들 지금 정책 나오는 거 제가 이제 블로그에 뭐 나름 리뷰라고 써놓긴 하는데 이거 하는 거 보면 좌파 아이고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파가 조금 잘해요. 잘한다는 게 뭐냐면 급등 급락 없이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 시키는 게 요감 먹는 거거든요. 근데 좌파 형님들께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니까 이게 규제를 계속 하면은 공급이 안 나오지. 공급이 안 나오면은 오르죠. 근데 이게 그래갖고 그 미국이나 뭐 유럽의 유명한 부동산 학자들이 문재인 정부 때 한국 부동산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랬는데 뭐 전세가 폭등하고 그랬죠? 예. 제가 뭐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첫 번째 텔레그램 때 많이 말씀드렸고 어차피 중간중간 계속 말할 거예요. 뭐. 그래서 계집도 오르는 세상이 끝났죠. 예. 2020, 2021년에 한국에서 그 역대급으로 보기 힘든 상승률이 나왔고 그 근본은 사실 2017년, 18년에 공급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그때가 문재인 정부 시작이었으니까 사실 2017, 18년 물량은 박근혜 때 물량이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 물량을 결국은 인허가가 나오고 입주까지 3년인데 지금 2024년까지 비었고 2025년 물량도 2022년에 지금 금리 인상에 그 공급이 안 되고
공사비 인증에 뭐 인건비 인증에 뭐 그러니까 25년도 서울은 안정적이죠. 서울에서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너무 정치색에 빠져버리면 이게 약간 매몰돼요. 그래서 뭐 그건 조심해야죠. 그냥 항상 냉정하게 보시고 자기한테 뭐 맞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뉴스 볼 때 이게 돈이 될까, 어떻게 돈이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예, 뭐 예를 들면 사실 뭐 그 주식 사이트 이런 데서는 그 비 피해 났을 때 인선 ENT 얘기하고 뭐 그랬었죠. 뭐 사실 저도 신탁 한다 그랬을 때 한국 자산 신탁 보고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사실 네, 네, 오늘 유튜브 라방 처음 해봐요. 지금 어떡한지 모르고요. 지금 7시에 퇴근하고 와갖고 마이크 사갖고 설치했는데 뭐 어쨌든 그냥 들어주세요. 네, 정치색은 너무 빠지면 답이 없어요. 네. 그 응봉산 팔각정은 저기 괜찮아요. 한번 혼자 가셔도 되고 놀러 가셔도 되고 한번 가보시면은 한강이 멋있게 펼쳐지니까 한번 가보시고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을 보세요. 이런데 이게 본인이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블로그 보는 사람들도 수준이 다 다르고 뭐 저를 평가하는 것도 다 다르고 하겠죠. 뭐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닥신 TV 이분은 그냥 제가 이제 중고차는 잘 안 보고 이분은 의사님이신데 그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몇 가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운전하면서 제가 가끔 듣거든요. 근데 되게 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요. 심심하면 보시고 압구정 로데오 쇼핑 스폿 가서 돈 쓰세요.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지금 가장 핫한 데는 헌팅 술집들이 핫한데 가면 다 헌팅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핫플이 언덕이 아니라 평지가 좀 더 유리해요. 예, 여기랑 가까워야 되고 그 이유는 보통 여자들이 많은데 남자들이 모이는데 기본적으로 20대는 더 심하죠. 30대 초반도 그럴 테고 그 여성분들이 뭐 택시 타고 집에 가던가 뭐 지하철 타고 가던가 뭐 구두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쪽이 좀 괜찮고 압구정 로데오랑 저 힙지로라 불리는 을지로 그다음에 이태원 이런 데가 괜찮죠. 네. 그리고 저런 핫플이 될 곳들의 단독주택을 사서 근생 전환 후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런데 혼자는 돈이 없으니까 5명, 10명이서 뭐 5개, 6개 이렇게 사서 그 거리 자체 띄우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근데 쉽지가 않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어디서부터 그러면 임장을 해야 되냐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 제가 또 써놨는데 압구정, 반포, 청담, 삼성, 잠원, 대치, 서초, 역삼, 도곡, 대포, 개포인데 이게 보통 집값 기준이고 이거 사실 옛날에 유튜브 하시던 그 목탁 치시던 분이 그 급지표라고 옛날에 올리신 건데 그거 제가 이것도 그냥 올린 줄 아셨겠지만 뭔가 생각해서 올린 거고 보통 저기서 압구정, 청담, 삼성을 압청삼이라고 부르죠.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뭐 나중에 누가 압청삼 이랬을 때 인삼인 줄 알진 않겠죠. 그 다음에 동부 이촌동, 목동, 여의도 가보시면 되고 저거 그냥 심심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돼요. 그냥 뭐 가서 그냥 놀다 오고 뭐 보고 오고. 근데 저는 임장 다니면서 주로 보는 게 옛날에 내가 블로그에도 한번 썼는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그 옷차림도 좀 보고요. 신발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식당 같은 데 가서 그 서빙 하시는 분들의 뭐 이런 매너 이런 것도 보고요. 부동산 들어갔을 때 그분들도 보고요. 그래서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의 표정도 보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사는 사람들이고, 예, 좀 그런 거 많이 보고 다녀요. 네, 그분 어디 가셨는지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압구정동 소개에는 뭐 제가 뭐 블로그에 쓴 건 별거 없고, 저 밑에 제가 5개 올렸는데, 네, 이거 굉장히 좋은 글이고 압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이건 부동산 스터디에 가입하신 분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참고로 저도 2번씩 다 봤고요. 네, 심심하면 보세요. 힙지로 뭐 힙지로 핫하죠 뭐. 그렇고, 음. 그리고 저기 지금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뭐 우선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대책은 나왔는데 약간 계획이죠. 그리고 민주당님들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뭐 지금 뭐 지금 뭐 정치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아니 100일이 됐는데 지지율이 지금 저기 민주당이 더 높은 것 같던데. 그럼, 그럼 총선 때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쨌든 민주당님들이 허락을 해줘야 저게 다 되는 거고, 저거대로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음. 거기 아파트 값이 올라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거기 아파트 전세 값이 올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게 전월세가 오르면 그게 매가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전세 값이 올라요. 근데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뭐예요? 그러면 거기 개발되면은 거기 전세값 올라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저 짤이 아마 제가 어, 주인과 개는 같이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저 엎어져 있는데 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전월세 값이 안 올라도, 아니 그러니까 오르는데 매가가 더 많이 오르면 전월세가 이제 따라간다 뭐 이런 뜻에서 올린 것 같아요 아마. 음. 세상 이치가 다 똑같은 게 뭐든지 역지사지를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역지사지가 중요하잖아요. 뭐 회사 생활도 그렇고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투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저거 왜 팔지? 내가 호구인가? 이런 거 생각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사실 부동산을 사러 갈 때 그 공인중개사님한테 저분은 왜 팔아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급하면 더 깎을 수도 있잖아요. 뭐 사실 뭐 솔직히 깎으면은 한 500만 깎아도 500 벌기 힘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500 어디야, 500 1000 깎으면 더 좋고. 근데 뭐 상승기에서는 안 깎아주는데 지금은 깎아줄걸요? 많이? 많이? 그러니까 또 깎는 재미가 있죠. 음. 제가 3일간 올린 글이 엄청 많은데, 뭐 보셨으면 좋겠지만 또 보고 안 보고도 본인의 자유고 하니까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거래량이 망했어요. 서울은 1000건 아래인데 그래서 망했어요 서울.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다 망했고요. 지금 공인중개사님 그때 제가 썼는데 저기 단체로 모여갖고 점 보고 있고, 근데 점을 원정을 보러 오더라고요. 원정점 봐주러 오셔갖고 요새 당연히 저기 사장님들이 실장님 다 자르고 사장님들도 월세 못 내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가 안 되니까 인테리어 업체도 힘들고 뭐 수리 업체도 힘들고 뭐. 근데 이거 거래량을 그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냐. 근데 아마 지금 7월보다 8월 거래량이 잘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9월도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약간 뭐라 그러냐, 주식으로 치면은 약간 바닥 찍고 조금씩 조금씩 오를 텐데, 이게 뭐 많이 오른다는 뜻은 아니고 결국은 오르려면 금리가 멈춰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7월보단 8월이 9월이 좋을 거예요. 원래 그리고 저기 장마 시즌에 전세자 안 맞춰지거든요. 저게 이제 공인중개사님도 여러 종류인데, 투자하는 분들이 있고
빌라랑 같이 이제 영업해가지고 빌라팔이 해갖고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착하다고 해야 되나? 본업에 충실한 분들은 조금. 그리고 뭐 당연한데, 분당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분당에 물건 있고요, 성남에 있는 분들은 성남에 물건 있고요, 잠실에 있는 분들은 잠실에 물건 있고요, 천안에 있는 분들은 천안에 물건 있고요. 그래서 좀 상위 입지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부자인 공인중개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뭐 친해지면 자기 물건 다 오픈하니까.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가 오픈해. 별로 안 궁금한데.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 지역이 21곳인데 그중 일반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천호 A 1-2 구역입니다. 여기가 아마 일반 분양분이 만약에 100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원 세대가 100세대라고 가정하면은 아마 300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200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청 장난 아닌 거죠. 참고로 이거 꼴찌는 21구 중에 그 용산이 꼴찌예요. 예. 그래서 어딘지 까먹었네. 청파였나요? 어쨌든 거기가 꼴찌고. 근데 그게 약간 어쨌든 뭐 용산은 엄청 쪼개놨죠. 예. 쪼개놨던 게 뭔지 아시죠? 그 신축업자들이 그 옛날에 그 단독주택 사가지고 잘게 잘게 쪼갠 거예요. 이게 옛날엔 단독주택 한 명이 소유주였는데 그거 빌라 뭐 한 9명으로 쪼개면 소유주가 9명 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용산 조심해야 될 게 그 고도 제한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사업성은 일반 분양 가격에 물량 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물량이 많이 나오려면 세대당 대지 지분이 넓어야 되고 용적률이 높아야 되는데 이게 고도 제한으로 걸려버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5층까지 뿐이 못 짓고 이러니까 거기 남산의 고도 제한 이런 데 좀 조심하셔야 되고, 고도 제한을 보는 방법은 그 토지 이음이나 뭐 이런 데뭐 지적도 누르면 나오니까 저기 그 동호암 이쪽이 고도 제한 좀 빡세죠. 네, 뭐 그런데 해방촌 뭐 일종 뭐 이런데 그런 좀 보시고. 근데 용산은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다 오르고 있죠. 용산 빌라 굉장히 핫하고, 그 뭐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그 윤석열이 간다고 그게 왜 빠지냐고 대체. 모르지. 어쨌든 압구정 소개글, 압구정에 대한 아까 말한 소개글들 모아놨고, 자 거제도, 이제 거제도를 좀 안 좋게 보는 입장이고, 안 좋게 보는 입장은 안 좋다기보다는 내가 조금 안 사는 이유는 저희 조선업 굉장히 호황이고 수주도 뭐 꽉 차 있고 지금 조선업도 그 주가도 되게 좋고 저기 미국 주식에도 예, 저 뭐 아시는 분들 많이 하고 그래서 예, 굉장히 조선업 좋은데,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할 때는 그 인허가 물량과 입주 물량을 잘 보고 갭을 또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조선업 훈풍이 불었을 때 제가 거제도가 이제 개도 5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그래서 여기 5만 원짜리 아니네 달러네. 어쨌든 물고 다녔는데 굉장히 이제 힘든 걸 겪었잖아요. 또 그리고 이게 아실의 입주 물량인데 이 입주 물량 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인허가 물량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안 올려놨는데 그 입주 물량이 안 찍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근데 이게 저기가 결국 돈을 더 훨씬 더 많이 줘야지 저 지방까지 내려가서 일을 할 텐데 결국 외국인 노동자 쪽으로 뭐 하지 않나 이렇게 한다. 어쨌든 그리고 좀 전세가 좀 잘 안 맞춰진단 말이에요. 저기 가서 임장 가보면 저기도 또 포항처럼 또 그 사이트 따로 해서 쓰거든요. 네이버 부동산 같은 거 안 쓰고.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냥 가면은 어차피 못 맞춘다고 그 통장금 준비하시라고 뭐 다 그래요 대놓고. 그래서 저희 엄마랑 저랑 갔었는데 예, 뭐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보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뭐 멋있긴 하던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방 투자할 때는 입주 물량이랑 인허가 물량을 보셔야 된다. 그 뜻이고, 뭐 사실 통장금이 뭔지 아시겠지만 내가 갭 투자를 했는데 전세를 못 맞추면 내 돈으로 생으로 박아야 되는 건데, 뭐 그거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대출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인한테 빌리던가 뭐 그렇게 하는 거 있고. 그래서 부동산은 저기 좀 빡세니까 조선주 쪽이 어떨까 뭐. 그래서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조선업 되게 레전드 그분이 있으시죠. 그분 이름은 안 말해야지. 그리고 부동산을 소액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할 게 우리가 세 가지 있죠. 지방 투자, 서울 모아타운 가능한 곳에 썩빌이나 여기는 신축 투자, 네, 뭐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썩빌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좀 애매한 게 수도권 썩빌이 경기도 말하는 건데, 예, 경기도가 저기 그분이 지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분이 안 됐으면은 아마 모아타운이나 신통 같은 거 갖다 베껴서 뭐 역세권 시프트 이런 거 했을 텐데 아슬아슬하게 져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그날 내가 새벽 4시까지인가 보다가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역전돼 있어가지고, 야, 경기도는 저거 그거 안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랬더니 진짜 안 하고 있네요. 그 지금 저기서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 모아타운도 모아타운 안에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모아타운 내에서도 부분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뭐 제일 유명한 게가 지금 반포동이 있죠. 모아타운. 네. 신논현역 옆에 그쪽에 한다고 하는데 말들이 많죠. 예. 그 모아타운은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데 투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한 개에서는 확률이 없으니까 한 5군데 쪽에 투자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마치 그런 거죠. 꽃을 피는데 꽃을 심었는데 2개는 되게 이쁘게 폈어. 뭐 3개는 좀 죽었어. 그러면 2개가 수익률이 잘 나왔으니까, 예, 이제 수익률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죠. 빌라 투자할 때. 왜냐면 이게 빌라 투자가 결국 돈을 조금 넣으려고 하는 거라 갭을 적게 해서, 예, 그렇게 했죠. 지금 유튜브 보면 빌라 쪽 되게 많이 미시는데 항상 잘 보시고, 어,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신월일동 재개발 추진구역 저거, 아니 내가 티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저기다가 옛날에 저거 그냥 저녁에 그쪽 지나오다가 심심해가지고 시장에서 옥수수 사 먹으려고 갔다가 그냥 걷고서 대충 올린 건데 어디서 계속 돌리나 봐요. 저게 조회수가 맨날 높아요. 그래서 저게 핵심은, 아니 가서 사지 말고 나보다 호구한테 넘겨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또 저거 어디서 돌리는 것 같은데. 항상 조심하시고, 세종은 세종 대전 쪽이, 예, 거기가 이제 입주 물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전세가 오르는 거 한번 타이밍 보시고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썼고, 세종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대전이랑 약간 2년 전에 갔었는데 약간 판교 느낌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판교는 2014년에 갔었는데 뭐 둘 다 안 샀고, 판교도 그때 약간 유령도시 느낌이 났었는데 세종도 약간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래서 근데 그 전세가율이 지금 세종이 전국에서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보심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세종을 볼 때 대전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묶어서 보셔야지 하고요. 당연하죠. 바로 옆인데 같이 공유하죠. 이게 마치 수원이랑 저기 화성 이런 데 같이 봐야 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금 분당이랑 성남이랑도 조금 연관관계가 있고 하니까 이번에 성남에 예, 그랑매종 5300세대 들어오니까 분당도 조금 보셔야겠죠. 예. 전세 맞추시는 분들. 음. 그리고 뭐 이게 뭐 제가 빌라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 깔 거 까고, 주로 안 좋은 거 더 많이 말해요. 이거 제가 보면 안 좋은 거 주로 더 많이 하고, 껍데기는 가라 이거 뭐 쇼미더머니 제가 원부터 봤거든요. 저는 그 갑자기 뜬금없겠지만 마스터 플랜 때부터 힙합을 듣던 사람이고요. 예, 홍대에 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주석 가리온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예, 그렇고, 야, 가난해도 부자의 편에 서라 이거 되게 레전드 글이죠. 이거 안 보셨으면은 저기 손수건 준비하시고 물 좀 준비하시고 보시고, 되게 글을 잘 쓰셨더라고요. 가난해도 부자의 편에 서라. 아, 그쵸. 정상을 향한 독주 좋죠. 그다음에 이거 에드포스트 돈 잘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글을 너무 막 써가지고 잘 안 되는데 괜찮아요. 부글부글. 요새는 주식 리포트도 제목 제대로 안 쓰면은 사람들이 안 읽어주니까 이렇게 쓰는데, 저는 분당에서 10년 넘게 살았고 지금 회사도 판교 쪽 다니고 해서 잘 아는데, 이게 서울보다 경기도 신도시가 더 살기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분당 투자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게 약간 나중에 제가 밑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신도시랑 구도심의 싸움이 붙으면은 어느 한쪽이 죽는 경우가 발생할 텐데 앞으로 어, 떻게 뭐 되나 보시죠. 신도시의 장점이 도로 구획이 네모나게 반듯반듯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기가 좀 좋고, 강남 목동도 사실 신도시예요. 근데 목동은 거기가 도로를 좀 잘못 만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재건축 아니 재개발을 해도 그 도로를 아예 다 일자로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 재개발을 해도 그 도로에 문제가 있는 곳들은 제가 볼 때 미래에 뭐 그렇게까지 그건 안 될 것 같다. 근데 또 약간 생각을 바꾸면 나중에 UAM 타고 다닐 텐데, UAM이 드론 택시인데 그때 되면 뭐 차 타고 다니려나 뭐 싶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세균 씨도 그렇고 정세균 전 강남구청장님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님도 그렇고 UAM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거 보면 2025년, 2026년 되면 뭔가 시범운행하고, 그러면 3년 2028, 9년에는 뭔가 각이 나올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GBC 위에도 이착륙장 만들고 뭐 이러니까 괜찮게 UAM 쪽도 한번 보시고, 저번에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신축 아파트 들어서면은 그 UAM 이착륙장 다 필요할 거고, 요새 그 전기차 충전 다 되잖아요. 신축 아파트들 요새 구축 아파트들도 이제 돈 들여서 그 넣는데, 전기차 충전 그런 거 똑같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 뭐 투표한 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 텔레그램을 해야 되냐 이렇게 그냥 심심해서 올렸는데, 어 이거 이거 좀 잘못됐네요. 영 아니구나, 영치 있구나. 무주택자가 41%구나. 보통 뭐 그쵸, 이게 데이터가 되게 비슷하게 나왔네요. 우리나라 통계랑. 까불지 마라 이거. 나도 눌렀는데 10명이나 눌렀어. 복수할 거야. 어쨌든 그렇고,
까불지 마라 메롱. 그래, 한 채는 74.5%. 그러니까 두 채, 세 채. 그러니까 세 채부터 이제 찐 다주택자인데 그 다섯 채 이상 다섯 채 이상인 분들은 다섯 채가 아니에요. 저거 막 10채, 20채, 30채 막 있는 분들 많고 예, 저번 장에서는 이제 되게 많은 채수를 갖고 가는 게 유행이었고 이번 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하도 하니까 똘똘이한 채 뭐 이런 거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채 비중이 좀 많아졌고 임대사업자라는 게 부활하면은 저거 개수가 늘어날 거예요. 아마 뭐 그렇게 될 테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말할 일이 있겠죠. 음. 그리고 8월 되니까 이제 매매가 좀 돌기 시작하고 그 급매들이 좀 거래가 된다고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제가 좀 이번 장에서는 놀란 게 이게 텔레그램이나 밴드나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게 너무 활성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쫄더라고요. 어, 너무 빨리 쫄아. 그리고 너무 막 주식처럼 부동산도 막 카톡 돌면은 막 가서 거래하고 있고 막 자기네 띄운다고 카톡에서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지금 뭐 금융위기급으로 심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취등록세만 완화하면 거래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주택자 옆엔 무주택자만 있고 1주택자 옆엔 1주택자만 있고 그 다주택자 옆엔 다주택자만 있고 그 주식 하시는 분들 옆엔 주식 하시는 분들만 있고 예쁜 사람 옆엔 예쁜 사람만 있고 잘생긴 사람 옆엔 잘생긴 사람만 있고 다 이렇게 뭐 그렇죠. 컴퓨터 잘 다루는 사람 옆엔 좀 그런 직업 가진 사람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집값을 올리는 게 결국은 다주택자 역할도 있지만 1주택자의 역할도 있거든요. 1주택자랑 무주택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취등록세가 안 풀려도 뭐 오르는데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대출 금리가 중요하죠. 지금 뭐 얼마 전에 미용실 선생님이랑도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대출 제한도 문제인데 대출 금리도 문제라서 굉장히 겁먹어 하시더라고. 아직 내년에 입주였던 것 같은데 주식을 하시나요? 이거 왜 물어봤냐면 주식 방에서도 이 링크를 올렸더니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해봤는데 그리고 주식은 이거는 뭐 갑자기 뜬금없겠지만 음, 저한테 메일 주신 분도 있고 이렇게 아는 분이랑 얘기하는 건데 주식을 본인이 잘하면은 부동산 투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주식이 초반에는 느린데 뒤로 갈수록 빨라지거든요. 근데 그래도 썼지만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 초반에 레버리지를 극도로 쓸 수 있잖아요. 그 뭐 예, 그쵸? 90%까지 땡길 수 있잖아요. 보통 갭 투자하면 뭐 1억짜리 9천 갭 넣고 1000 내 돈 쓰고 하니까 빨리 늘어나는데 그런 식으로 한 10채 20채 가면 그걸 합치지를 못해요. 합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인데 초반에는 부동산이 빠르고 뒤로 가면 주식이 빠른데 그래서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주식으로 우선 많이 모으고 근데 그거를 계속 주식 실거주도 없이 가는 건 별로고 실거주 한 채쯤은 이제 돈이 좀 많아지면은 한 채씩 사는 전략도 괜찮고 한 채 사고 이제 또 돈 모으면 또 한 채 사고 뭐 그다음에 뭐 땅 사고 뭐 건물 사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심리적인 안정성도 주식을 전 재산을 주식에 100% 박으면 조금 쫄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을 부동산으로 조금씩 옮기는 건 좋은데 아예 처음부터 부동산에 다 이렇게 가버리면 특히 실거주 한 채로 가버리면 그 주식의 시드가 적기 때문에 좀 빡세요. 그래서 저 얼마 전에 메일 주신 분한테도 그런 식으로 제가 보냈는데 굳이 뭐 할 필요 있나?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주식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지 월세 살면서 주식 하라 그러고요.
항상 그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본인의 그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인 뷰는 그 2020년, 2021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 2016, 17년 뭐 이때 폭등을 했는데 굉장히 보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 제가 책 두 권 추천드린 거 있는데 이거 굉장히 우리가 2020, 2011년은 우리 한국 부동산 역사상 두세 번 정도 일어나는 상승이니까 그때 취하면 안 되고 그때 오른 이유는 그 코로나 버프로 인한 유동성 증가도 있고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배아파리즘을 이용한 그 규제 괜찮았죠. 그런 거 괜찮고 근데 지금 웃긴 게 그 규제로 인해서 지금 서울 부동산이 갑옷을 입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공급 많이 나오고 해서 더 빠졌을 텐데 그 서울이 지금 한 달째 빠지고 있거든요. 경기도 지금 세 달째 빠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의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됐죠. 뭐 의도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급하니까 마지막에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했는데 근데 뭐 너무 많이 갔죠. 그래서 이 채널 통해서 초보를 제가 초보인데 무슨 초보를 벗어나라고 못하겠고 왕왕왕 초보해서 왕을 다 빼세요. 그러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얘가 20, 30대들한테 쓰는 영상 보라고 썼는데 이게 부부가 투자하다가 많이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도 저한테 메일 보내는 것도 그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한번 얘기를 잘 해보시고 잘 해보세요. 분양권 거래할 때 다운 거래를 조심하세요. 아, 예, 그쵸. 뭐든지 이게 사실 돈으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 인생은. 근데 돈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쉽죠. 돈으로 해결 못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방송에 우리 투자 현인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가정이 평안해졌다라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존경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분양권 거래할 때 다운 거래 이거 분양권 입주권 이거 맞들리면은 중독되거든요 이거. 근데 지금이야 뭐 그 전매 제한 때문에 힘든데 이거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이게 정부가 무서운 게 기다렸다가 털거든.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세금 문제 항상 잘 체크하시고 이거 돈 거래할 때 차용증 꼭 쓰세요. 공증 반대 이거 13만 원인가? 뭐 그래요. 15만 원? 공증 항상 받으시고 만사가 불여튼튼인가요? 항상 이제 조심하시고 무서운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또 이런 거 어그로 한번 끌어야 되니까 어디가 개발이 되면 제일 비싸질 거냐? 이건 제가 임장 가본 데만 써는 거예요. 자, 아시아 선수촌. 아시아 선수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자모가 예? 자모가 이게 될 게 아니고 아시아 선수촌이 잠실에서 제일 비싸질 거고요. 제가 아까 말한 내 옆집에 누가 사냐 이게 중요한데 저 아시아 선수촌에 되게 부자들이 많이 살고 가보면 나무가 그냥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송파에서 그 세대당 대지 지분이 제일 넓어요. 근데 가보면 딱 보이는 게 다 대형 평수가 많고 그 아파트 동간거리가 엄청 넓어서 뭐 계산 안 해봐도 뭐 딱 보면은 겁나 크네 막 여기 사업성 쩔겠는데 이러는데 엄청 비싸죠. 다 좋으니까 다 아니까 아파트 쪽이 그래서 초과 수익이 나오기 힘든 게 다 아니까 한강맨션 여기도 저층인데 아시아 선수촌은 저층 아니에요 중층이에요. 용산 한강맨션 저층인데 여기도 저기 쩔죠. 여기 뭐 원 플러스 원 가능할 것 같던데 여기도 쩔고 그다음에 한강이니까
그다음 신동 아파트, 이게 여기 사실 한강맨션보다 살짝 떨어졌는데 한강뷰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여기 약간 이렇게 부채꼴이라 그러나? 이렇게 약간 한강변이 많이 보이게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신동 아파트 넣어줬고, 우성성경, 이게 이제 우선미라고 우리가 대치동에서 부르는 건데, 사실 우성성경이 미도 조금 깔보고요. 미도는 또 음막 깔보고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동네 살면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나중에 제일 비싸질 텐데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왜 비싼지 보시면, 우성성경은 저기 학군이 좋아요. 대치동이고 양재천뷰도 괜찮고 산책하기도 괜찮고, 저기 뒤에 바로 양재천 그 산책길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가시면은 한번 또 가보시고, 가신 김에 음마상가에서 떡볶이랑 뭐 뻥튀기도 드시고. 참고로 음마상가 소유주들이 음마아파트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채씩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세상엔 부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실은 원래 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써놨고, 이거는 약간 조심스러운 거라 유튜브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태북이랑 태남이 있고, 태북은 아까 말한 압청삼의 신사노년인데, 신사노년은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그 압청삼이 뭐 그래서 그렇고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로 뭐 저기 옛날에는 개포동 사람들이 무시했는데 지금은 뭐 개포동은 신축되고 저기 우선미 음마는 뭐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개포동에서 이제 또 잠실 쪽 저쪽 라인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요새는 잠실도 굉장히 비쌌죠. 비싸졌죠. 그렇고 약간 이게 판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분당 아니라 판교라 부르고, 분당 사는 사람들은 자기 성남 아니라 분당이라 그래요. 이게 근데 되게 DNA 쪽으로 되게 오래 내려온 그런 편견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입지 서열이 잘 안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왜냐면 그 사는 사람들이 잘 그쪽 에 있으려고 해서 그런 게 있고, 근데 이 입지 서열이 바뀌면은 바뀌는 데가 많이 오르죠. 예. 원래 성동구도 다 언덕에 빌라였고, 그 어떤 유튜브 분이 저기 부모님이랑 다 같이 재개발 이렇게 잘 되셔서 부자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럽던데. 그 부동산 스터디가 맨날 싸우잖아요. 뭐 진짜 힘들게 싸우더라고요. 거기는 힘들어. 나이 먹으니까 싸우는 게 귀찮아. 저는 그 잘 안 싸웁니다. 나이 먹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기도 제가 뭐 신도시에 다 살아봤고, 일산 빼고 다 살아봤고, 뭐 강남 쪽도 살고, 뭐 서초 살고, 뭐 다 살아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분당을 제일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분당이 좀 평촌도 좋은데 분당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평촌은 약간 지하철이 불편해. 교통은 편한데 저기 우면산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서초동이고 과천이고 이러니까 그건 좋은데. 옛날 사진 하나 올렸어요. 금호동에 저거 빌라랑 압구정은 압구정도 역사가 되기 있죠. 옛날에 현대에서 사옥으로 쓰다가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파트 사이에 구멍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총쏘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총 누라. 그리고 한강에 저렇게 아파트 지어놓은 이유가 저기 북한군이 저기 넘어올 때 거기 총으로 쏴가지고 못 넘어게 하라고 한강에다 저렇게 아파트 지어놓으면 이제 다 총구멍들 있어요. 그냥 나중에 임장 가다 저게 뭐지 이러면 저런 거 있다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재개발에서 이제 대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재개발 대박 나오는데, 그래서 뭐 사실
이번 장에서 돈 많이 버신 분들 재개발로 많이 버신 분들 많잖아요. 옛날에 저 아는 분도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노량진에 하나 있어갖고 십몇억 올랐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돈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는데 뭐 어쨌든 옛날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태평동. 태평동도 제가 많이 가봤는데, 네, 태평동도 한번 임장 가보세요. 저 성남에 태평 2, 3, 4동이 있는데 2동이랑 4동은 이제 소규모 가로주택으로 이제 하고요. 3동이 이제 예정 지역인데 지금 성남이 완전 천지개벽하고 있는데 쟤네가 순환 재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마 성남 보면 나올 텐데 2040년까지 예정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성남의 단점은 언덕이 너무 높아. 이게 어떤 사람은 단점이고 어떤 사람은 장점인데요. 장점인 거는 뷰가 좋겠죠? 예. 단점은 무릎 아파. 그리고 이거 저 태평동 갔다가 저기 그 뭐야? 어쨌든 무슨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저기 진짜 빡세. 태평동. 그리고 사근동, 용답동 저기도 가봤는데 사근동은 진짜 약간 범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죠. 그러니까 밤에 갔는데 무섭더라고요. 저기가 약간 아니 가는데 어떤 남자가랑 마주쳤는데 서로 놀랐잖아. 하고 그리고 저기 그 도시가스를 어떤 아저씨가 들고 가더라고요. 저기가 이제 하고 전기랑 가스가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야씨 저 갖고 어쨌든 신통으로 당첨이 됐죠. 사근동 축하드리고 그 당첨이 되고 제가 또 그 옆 구역에 뭐 하나 살려고 그 부동산들 막 돌아다녔는데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재개발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내 앞에 이름 쓰고 간 사람이 있는데 땅 구역 가서 또 보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얘가 여기 또 왔다 갔냐 뭐 이러고 그래갖고 저 그 사람이 키가 몇이고 뭐 그런 것도 대충 알아요. 이름도 알아. 명함 돌리고 가셨던데 그분 얼굴 한번 안 봤지만 잘 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재개발이 어렵죠. 근데 잘 되면 대박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다툼이 많고 이 재개발이 진짜 빨라야 10년이거든요. 진짜 뭐 신의 기적을 받아야 10년인데 신통으로 3년 빨라졌다 그래도 진짜 최대한 빨라도 10년이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뭐 기적이 일어나야 10년인데 요번에 저기 애들이 그 신탁 예? 신탁 나왔고 리츠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기업형 임대 뭐 이런 거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좀 밑에 하방을 받치고 내가 좀 밀어주겠다 이 뜻으로 보시면 돼요. 대충. 근데 시장이 떡락을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안 되고요. 지금 정도 하락 정도면 괜찮죠. 지금 정도 하락 정도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지금 정책을 꽤 잘 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깔려고 하면은 뭐라도 까니까 그냥 나는 내가 봤을 땐 그냥 뭐 사실 취등록세 지금 완화 안 해주는 거 뭐 어떻게 뭐 그리고 뭐 나는 그냥 머리 열심히 쓰네. 그리고 그 예전 정부보다는 되게 정책 잘 피는데 근데 좀 불쌍한 거는 금리 인상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내가 금리 인상 안 됐으면은 그러니까 조금 됐으면은 지금 우상향 조금씩 할 거예요. 급등은 안 됐지만 그래서 금리 멈추면 오르니까 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언제 멈출지 모르겠네. 이게 미국 애들이 무서운 게 딴 나라 그 사정을 안 봐줘요. 미국이 무서운 게 그래서 이거 그건 좀 그래요. 이게 좀 그래서 정부에서 자꾸 그 전세 대출은 조금 낮춰주고 뭐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 나오고 뭐 막 이러잖아요. 지금 뭐 월세 바우처도 나오고 뭐 아무래도 좀 그쪽 많이 받쳐주고 있는데 그래도 기준금리 계속 오르면은 마탱이 가는 거죠. 뭐 이거 어쩔 수 없고 성남 이거 성남은
그 재개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임장 가보시고,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게 이미 구역이 많이 지역이 돼 있고, 저기 사업상 안 나오는데 저기 위쪽에 올라가면 안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쪼개놨어 또. 그러니까 좋은 데는 다 이제 신축업자 형님들이 쪼개놨죠. 왜냐면 돈 되니까. 두 필지 사가지고 30평짜리 두 개 60평 만들어갖고 빌라 한 10개 뭐 12개 뭐 이렇게 뽑고, 요새는 신축이 더 작아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더 많이 쪼개서 더 많이 팔고. 그렇죠. 그리고 그 되게 그 유튜브에도 잘 쪼개시는 분 많은데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면 호구를 잡으려고 항상 노력하는데 내가 호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나만 호구 안 되면 되지 뭐 사실. 그냥 건강보험료 저거 부모님이 자기 앞으로 피부양자 돼 있던가 뭐 이런 거면 체크하셔야죠. 이번에 그 저기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탈락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방법 다 있죠. 뭐 어떻게 잘 해야죠. 뭐 돈 내던가. 그 다음에 폭등한 집값 전세값 안정시켰다 규제 정상화, 이거 뭐 사실 한 거 별로 없는데 그냥 뭐 어쨌든 규제 정상화 한다고 말은 해야겠죠. 근데 민주당이 안 도와주고 지금 대통령 시행령으로 할 건 대부분 나왔어요 이미. 민주당 형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윤 지지율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좀 걱정되고, 잠실에 지금 하락폭이 좀 크죠. 고덕아르텍스라고 저거 가로주택 된 건데, 옛날엔 저렇게 생겼고 저렇게 멋있게 바뀌었다. 오피스텔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 월세가 오르니까 원룸이 오른다,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이 모든 세상 이치가 항상 이론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항상 그래야죠. 그 뭐 결국은 연기 1기 신도시 재건축들을 멸실시키고 3기 신도시 기타 물량을 많이 늘려서 얘네들을 글로 이주시키고 개발을 하겠다. 근데 여기서 리치 신탁을 이용해서 속도가 더 빠르죠. 얘네가 안정성을 더하겠다. 근데 얘네 단점은 비용이 드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들이 오케이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좀 되게 큰 그림은 저런 그림이거든요. 이게 한 20년짜리 그림인데 정부가 5년이잖아요. 뭐 다음 정권에서 누가 되냐 또 다른데, 누가 되더라도 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너무 포장을 많이 한데, 한국은 부동산이 자산이 80%예요 국민이. 그래서 돈이 걸리면 표를 안 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뭐. 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정치인들 지지율 올리려면은 해야 되니까. 일기 신도시 쪽을 전 좋게 보는데, 이번에 24년에 뭐 마스터 플랜 나오고 뭐 천지개벽도 얘기하던데, 그럼 23년까지 사면 되지 않을까 해서 뭐 좋게 보고, 개인적으로는 분당 일산 좋게 봅니다. 평촌 3보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고. 근데 평촌이 살기는 좋아요. 근데 그리고 학군도 좋고요. 제가 뭐 사실 대치동, 평촌, 분당 뭐 이런 데 다 살아봤는데, 그 학군이 좋은 데는 아무래도 집값이 방어가 잘 돼요. 저기 평촌도 꿈마을? 거기 단지 그 하방이 잘 받쳐주고 잘 안 빠져요. 그 전세가 잘 맞춰지니까 잘 버티거든요. 그래서 여기 평촌 학원가도 이제 안정적이고 괜찮아요. 나중에 놀러 오세요.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주택시장 30년. 이런 책이 재미없는데, 이제 우리가 역사가 꼭 미래로 이렇게 되진 않지만
이런 거 보면은 아 얘네가 정책을 이렇게 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좌파가 정권을 잡을 때랑 우파가 정권을 잡을 때랑 좀 하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노무현 정부 때 나온 정책들 복부대다가 매운맛 좀 더 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번에 나온 것도 어차피 박근혜 때 뭐 그런 거 나오는 거고 뭐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정책이 뭐 색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기존에 나왔던 거 계속 돌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이런 부분은 주식보다 약간 유리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이 주식보다 유리한 거는 공부할 양이 주식이 더 많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는 건 장점이자 단점인데 주식이 부동산보다 공부할 게 많은 건 부동산 사실 아파트랑 빌라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4개만 투자해도 괜찮거든요. 나머지 안 해도. 그러면 어차피 다 비슷하잖아요. 뭐 밸류에이션 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냐하면 한 입지를 공부해 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데 그 부동 주식은 한 섹터를 공부하고 한 기업을 공부를 하는데 그 기업이 좀 더 자주 변해요. 부동산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긴 한데 예, 뭐그 다 장단점이 있죠. 예. 그래서 둘 다 하는 게 좋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시끄러우니까 음소거 해두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치가 저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쟤네가 좀 위치가 좋다 이런 거고 그 삼전과 하이닉스 공화국이니까 우리나라가 그 삼전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얘네 하청업체들이 그 주식을 시총의 상당 부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안정적이다 그래서 경기도 북부보다 남부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북부랑 남부 고민할 땐 남부 사시고요. 잘 모르겠다면 남부 사시면 돼요. 그리고 강북보다 강남이 조금 더 괜찮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예. 그다음에 예전에 어떤 유튜브님이 그런 거 했죠. 일자리는 부동산의 비시오 생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네, 그리고 분당이 판교 아니면 일산이랑 부동산 가격 차이가 2배까지 안 났을 거예요. 예. 판교에 IT 업체가 하도 많으니까 그리고 더 개발하니까 이렇게 될 테고 용인 쪽에도 저기 플랫폼 시티 들어가는데 그것도 분당한테 호재죠. 그래서 저기 신갈역 구성역 그쪽에 많이 올랐죠. 근데 송도도 저는 좀 좋게 보는 게 송도가 그 한국 바이오 3사가 들어가고 마침 급락도 하고 이랬는데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많으니까 내년 말이나 한번 보시면 어떨까 좋게 생각하고 여기 아니면 뭐 그 앞쪽도 괜찮고 송도 국제도시 저기도 좋아요. 한번 이렇게 놀러 가보시고 셀트리온도 한번 가보시고 그 트리플 스트리트도 괜찮고 그 위에서 보는 전경도 괜찮고 하니까 한번 놀러 가보시고 이거 그 다음에 심심해서 올렸는데 문신대지충 저거 약간 옛날에 그 90년대 감성 뭐 이런 느낌 보실 건 보시고 그 다음에 재건축을 완화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사업성을 나오게 하려면 예, 제초안을 완화하겠죠. 약간 원희룡 님이 열심히 말씀해 주셨죠. 국토부 장관님이. 근데 이거 좀 재밌는 게 공급을 한다고 하면서 규제를 천천히 풀어. 근데 그럼 공급이 천천히 되는데 또 그러면 규제 막 풀면 또 욕먹어.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결국은 뭐 답이 없죠. 이거 내가 볼 땐 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이 없어서 그 적당히 잘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게 말이 쉽지 되나요? 한쪽을 골라야지. 그래서 뭐 또 이상한 거 올렸고 그 63 빌딩도 울겠네. 저게 상업지역의 장점이죠. 그래서 원래 그 꾼들은 중공업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런데 용적률 뻥튀기 하는데 가서 많이 사죠. 예. 본인의 수준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의도는 저거 사진에 보시면 상업지역도 있고 3종도 있고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막 섞여 있으니까 가셔서 잘 보시면 되고, 그 용산은 저기 파랑색이랑 분홍색 있는데 지금은 파랑색이 메인이에요 저기가. 근데 지금 분홍색이 싸기 때문에 분홍색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죠. 지금 오피스텔 많이 밀더라고요. 전 잘 몰라요. 그리고 뭐 용산에서 제일 싸게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저기 원효로 오피스텔, 그 다음에 동후암동 해방촌 여기가 있죠. 근데 동후암동 해방촌은 고도 제한 이슈랑 일종 이슈랑 이런 걸 확인해 보시고, 근데 용산은 지금 전국에서 항상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데잖아요. 그러면 신축업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여기가 돈이다 이러고 엄청 쪼개놨죠. 저기는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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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쪼개고 쪼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쪼개도 쪼개도 계속 올라요. 그래서 재밌죠? 용산은 저 그림 보시면 오른쪽 밑으로 갈수록 비싸다. 동쪽 남쪽으로 갈수록 비싸다. 한남동이랑 동부이촌동 비싸다. 그렇습니다. 한남동도 개발되면 평당 2억은 가겠죠. 최소한. 9평이 70억이네요. 70억 좀 안 되겠다. 60몇 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 오세훈 씨가 쓴 약간 닭살 컨셉, 북한산의 다람쥐가 북악산을 거쳐 종묘를 거쳐 남산을 통해 용산공원을 지나서 한강의 물을 먹고 다시 북한산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이 말 했다가 급식 사태 나서 없어지셨다가 고민정한테 지고 서울시장 되고 지금 이거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그 그림 보시면은 저 녹지축 연결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여의도 개발하겠다 뭐 보시고, 저 해방촌 연결하겠다. 그래서 지금 한강까지 녹지 연결하겠다 이 뜻이고, 뭐 밑에 뭐 다 써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려보시면 13년 전보다 저거 하기가 유리하죠. 왜냐면 노후가 됐으니까.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지금 안 해가지고 은근히 이제 디스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마음에 안 드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땐 오세훈 시장님 속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뭐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헛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인생에 다시 보기 힘든 역사적인 그 순간의 하나인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 솔직히 저 강남 뽀개고 목동 뽀개고 노원 뽀개고 저기 일기 신도시 다 뽀개면 저기 새로 지은 아파트는 이제 100년 동안 안 뽀갤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은 이런 개발장을 못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되면 인구수도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점점 서울 경기도로 집중화가 될 거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구도심 신도심 중에서 구도심 다 망하고 신도심으로 다 옮겨질 거예요. 어쨌든 그런 되게 긴 기간 동안을 보면은 이게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세 대출 해줘가지고 요번에 굉장히 많이 부동산이 올랐고, 전세 대출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렇게 별로 빠지기 힘든 상황인 것 같고, 리츠 신탁 뭐 이런 것도 해서 또 막아준다고 하신다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고 뭐 제 의견 여기 막 써놨고요. 근데 항상 못 기다리는 건 우리고, 이거 근데 재건축 재개발을 너무 급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나이 훨씬 더 먹고 받을 테고 자녀들을 주지 않을까. 저 미혼인데요. 자녀들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결혼 안 하실 거면은 재개발 재건축 하지 마시고 음, 갭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네, 뭐 이런 거 그다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랑매종 은빛 그랑매종인가요 저거? 네, 그래서 5,300세대 입주하면 그 성남, 송파, 위례, 분당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분당 쪽 전세 맞추시는 분들 저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뉴스테이라는 거 한번 또 읽어 보시고 전세가 지금 잘 안 맞춰지고 있으니까 이제 곧 잘 맞춰질 거니까 그렇고 머니머신이란 거에 대해서 써놨는데 이 책도 괜찮아서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또 월세가 지금 많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제 월세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세입자님들이 월세가 없으니까 또 전세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에 관한 그 30가지 또 좋은 말씀 출처가 없어요. 그래서 출처 못 밝혔는데 좋은 말씀 보시고요. 원희룡 씨가 또 이분이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국토부 장관 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정치인들 뭐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선 용적률 인상을 해야 된다. 용적률 인상을 뭐 하는 게 답이죠. 항상 답은 용적률 인상뿐이 없어요. 용적률 인상하려면은 뭐 닭장이 나오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한국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5년이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재건축 재개발이 빨라야 10년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은 다음 정권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때가 생각하고 서울은 오세훈, 경기도는 김동연 시장이니까 김동연 저 경기도지사는 지금 신통 모아타운 이런 거 예, 안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김은혜 씨가 됐으면은 경기도도 좀 이게 핫했을 것 같은데 생각하고 경기도 쪽 지금 재개발 굉장히 많은 곳들이 신탁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뭐 연기 1기 신도시 멸실하고 이주 철거한 다음에 3기 신도시로 이주시키고 뭐 순환 재건축 재개발 할 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 굉장히 긴 그거기 때문에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재미로 이렇게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맨날 용적률 얘기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데 용적률도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는 게 2종 일반이랑 3종 일반이니까 250, 300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고 좀 빠르게 해보면 여기는 금정 1스테이트인데 예, 상업지역이죠. 예, 용적률 뻥튀기가 됐죠. 예. 높이 졌다 이러면 그냥 상업이에요. 예. 여기 AK 프라자도 있고 안에 스벅도 들어와 있고 한데 그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약간 시끄럽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약간 일반 분양부 개수 얘기를 할 텐데요. 용적률이 높아야 많이 나와요. 근데 곱하기를 2.5, 3.0, 4.0, 8.0 이거 8.0은 상업이잖아요.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저기가 2종이냐 3종이었으면 300세대 나왔으니까 개발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 분양부 개수가 많이 나오려면 그 세대당 대지 지분이 넓어야 하고 용적률 땅이 어떤 땅인가 2종인가 3종인가 뭐 준주거냐 중공업이냐 상업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1000세대인데 이 아파트 일반 분양분이 0세대가 나온다고 하면은 현재 5억이면 공사비가 평당 3천만원씩 3억이 나올 때 새 아파트가 9억이 된다고 하면 개발이 안 되겠죠. 왜냐면 내가 3억을 넣고 1억 버는데 10년 걸리면 안 하죠. 이게 12억이 되면은 할 수도 있죠. 7-2의 법칙이란 거 되게 유용하게 써요. 내가 3% 수익률이면 2배 되는데 24년이고 6% 수익률이면 12년이고 만약에 12년 걸리면은 6%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누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이거는 알아두시면 여러 군데 쓰이니까
그다음에 뭐 규제 완화한다, 용적률 500% 한다, 뭐 닭장 만든다 이런 거고, 중공업 지역은 앞에 공자 들어가잖아요. 공장. 상업 지역은 상가. 근데 공장과 상가가 많으면 반대 많이 하겠죠? 예. 근데 이런데 대박이 나오는 것도 맞죠? 왜냐하면 곱하기의 숫자가 크니까. 예, 닭장 가면 되고, 이거는 서울 경기랑 저 지방이랑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쓴 거고, 요새 이제 결혼식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많이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꽉 찼다고 하던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호재가 맞아요. 예, 늘어나니까. 그리고 서울은 땅이 없는 게 맞는데 경기도는 많아요. 그래서 서울만 재건축 재개발하는 거고, 경기도는 신규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요. 이 말은 서울은 순증이 적은 거니까 안정적이다. 근데 경기도는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3달간 많이 빠진 게 경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계속 읽어보면, 저희가 뭐 무조건 상승 하락론자도 아니고, 뭐 금리 인상 계속 쭉쭉쭉쭉 계속 하면은 계속 조정하고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20, 30대가 요새 얼마나 힘든가. 정말 힘들죠. 이거 이게 숫자가 안 나와. 내가 볼 땐 너무 빡세서, 코인 주식 투자했다가 코인은 크게 다친 분들 많고, 뭐 고생하신 분들 많죠. 그리고 재개발지 투자할 땐 특히 항상 사람 의심하시고 조심하시고 하시고, 그다음에 뭐 저거 그 토지 투자할 때도 그 인장이라고 사기 많이 치거든요. 항상 조심하시고. 이게 주식 부동산 쪽이 그 감정이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게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계속 내려보시면은, 제가 관악구, 동작구 전월세 시장 돌아다녔는데 요새는 1050으로도 괜찮은데 못 구하거든요. 그래서 내려보시면 이제 화가, 그 재개발지는 또 화가가 많아요. 화가가 그 구역 지정을 해놓고 물건 넘기시는 분들인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또 유튜브 하나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뭐 계속 내려보시면 고시원도 굉장히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받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다음 압구정 뭐 반포 계속 오른다 뭐 이러는 거고. 근데 요번에 정책 나온 거 중에, 네, 1주택자 그거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듯하니, 그 다주택자님들 같은 경우는 한 채로 합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업성이 결국은 좋아지려면 제초안이 줄어들고 공사비가 줄어들고 용적률이 올라야 돼요. 당연하죠? 사업성이랑 공사비 빼야 되고 용적률은 곱하는 거니까. 네, 뭐 이렇게 뭐 대충 쓰고, 굉장히 많이 했네요. 이거 뭐 뒤에는 뭐 거래량이 줄고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도 그 금리 인상기에는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고, 지식산업센터도 중공업 지역에 많다. 그리고 뭐 내가 영끌한 만큼 힘든 거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계속 내리다 보면 그림을 제가 되게 여러 개 올려놨어요. 이 그림이 다 보시면 이해하셨겠지만, 신도시가 개발되면 구도심이 어떻게 되는지 나타낸 거거든요. 처음 거는 성남이 분당으로 옮겨가는 거고, 그 다음 거는 기흥 쪽에 있는 사람들이 수지랑 죽전으로 옮겨가는 거고, 그 다음에 천안에 사람들이 불당동으로 옮겨가는 거고, 그 다음은 수원에서, 네, 영통 광교로 옮겨가는 거고, 그 다음에 포항 구도심에서 그 2인직으로 이제 옮겨갈 예정이죠. 그 다음에 인천은 저 연수 쪽에서 송도로 옮겨가는 거고, 그 다음 건 평택에서 또 고덕으로 옮겨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방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 이런 망할 경우도 있고, 아마 구도심이 망할 확률이 더 높겠죠. 뭐 그렇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게 오른다 이 뜻이에요. 뭐 여기까지 하고, 뭐 근데 이거 뭐야? 내가 뭐 하나,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뭐 되게 별거 아닌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이세요? 저 유튜브 처음 해봐갖고, 뭐 이렇게 보이는 건가? 뭐 대충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대지 면적이 만약에 이거 보이세요 근데?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몰라서. 아, 이게 이렇게 늘려?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이거 어떻게 늘리지? 이렇게 하면 늘리면, 제가 지금 유튜브 처음 하니까 도와주시고요. 이게 14 10 이거 그냥 엑셀 툴 만드시고요. 예. 이 디스코 사이트 가셔가지고요. 이거 이 디스코 사이트 가셔서 뭘 쳐볼까요? 뭐 치지? 뭘 칠까? 분당 까치마을 1단지 까치마을 치면 되나? 까치마을 치면 뭐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나왔다. 이게 예, 이게 어떤 아파트예요? 지금 이름이 뭐 안 써있냐? 까치마을 1단지 대우 롯데 성경 이렇게 써있죠? 요거 보시면 토지 이렇게 있어요. 그럼 6일 3일 2.4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6일 3일 2 뭐 이렇게 넣어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구나. 죄송해요. 여기 세대수가 976세대 있죠? 976세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내 집 지분이 이게 19평이란 거예요. 이거 뭐 다 아시죠? 6일 3일 2m 제곱이고 세대수가 976이면 그 우리가 미터 제곱을 평으로 바꿀 때 0.3025 곱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누면 내가 여기 세대 지분이 19평이란 거죠. 그럼 용적률을 아까 보시면 여기 3종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3종? 3종이니까 2.8을 곱해요. 그럼 1574세대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이걸 빼면은 일반 분양비면 598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재건축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61%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반 분양 물량 뽑는 계산은 이렇고,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그래갖고 그렇고, 이게 만약에 여기가 상업지역이야. 8 곱해. 그럼 3520세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미쳤죠? 그럼 이건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안 되겠, 그런 건 없지만 대형 평수 40평짜리 두 개 받고 이렇겠죠. 뭐 어쨌든 대충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엑셀로 만드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이거 심심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 그냥 다 이렇게 서초구 뭐 이런 거, 송파 뭐 구로 뭐 서대문구 금천구 뭐 이거 하는데, 이렇게 그냥 심심하면 만드시고요. 귀찮으면은 아실에 대지 지분이 나와요. 귀찮으면은 서울에 아무데나 가가지고, 어디 있냐? 여기 있나? 여기 세대 쓴 거. 여기 있다. 대지 지분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장미 1차는 세대당 대지 지분이 21.5평이다. 잠실 주공은 22.8평이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요게 숫자가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계산 저렇게 한 거고, 경기도 서울 저렇게 해놓으면 겸사겸사 공부가 되니까 뭐 참고하시고, 네, 뭐, 뭐 질문을 답을 해야겠죠 이제. 왜 이렇게 오래 했냐? 구성남 입지 어떻게 보시나? 뭐 어떻게 봐요? 좋죠. 뭐라 그래? 저도 거기 사러 갔다가 못 샀어요. 그렇고 그 상대원 2구역 좋아 보이는데.
요새 금매 나오잖아요. 평택 평택도 제가 사러 갔다 못 샀는데 그 고덕 좋더라고요. 고덕 그 청약 노리면은 그 얼마 전에 저한테 메일 주신 분도 거기 되셨던데 뭐 한 4, 5억에 받으면 한 9억은 가겠죠? 거기 고덕 파라곤이 지금 9억인데 거기도 4억이었잖아요 원래. 거기도 한 11억 정도까지 가고 평택 좋죠. 왜냐면 삼성 있으니까. 목동도 폐쇄성이 있을까요? 목동에 대한 제 생각은 목동이 우선 세대당 대지 지분이 넓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15억 이상 대출 금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그 실거주가 되면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15억 이상 대출 규제가 풀리면 저기도 많이 오르겠죠. 우선 세대당 대지 지분도 넓고 근데 저는 목동을 가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옛날에 저도 그쪽에 조그만 거 하나 있었는데 팔았는데요 엄청 올랐어. 제 블로그에 써놨는데 그렇고 뭐, 질문이 별로 없네요. 어쨌든 질문에 답은 다 했고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답변하고 아니면은 여기까지 하면 되고 그러네요. 30초만 있다 끊을게요. 그냥 아까 그 세대당 대지 지분은 그냥 뭐라 보통 평당 대지 지분이 한 6평 정도 아니 16평쯤 되면은 대지 지분이 뭐 재건축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어느 입지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실거주 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많으니까 저는 그 제 친구한테는 올해 하반기에 공부해 보고 내년 상반기나 올해 연말쯤에 사는 거 어떠냐 뭐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냐면 사서 걔는 월세인데 월세 살던 월세나 전세 살았는데 무주택자인데 대출 받아가지고 뭐 한 4년쯤 지나면 너가 월세 수익 다 뽑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 수원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준신축 쪽으로 사야지 전세 맞추기가 그나마 낫겠죠. 부평? 부평이 인천이 좀 송도가 흔들리면 부평도 흔들리거든요 당연히. 인천은 제가 보는 타임테이블이 수원은 23년 인천은 24년 대구는 25년까지 패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촌 인덕원 지금 인덕원 폭락했는데 폭락한 게 기회죠. 근데 여기는 뭐 재건축 보고 하는 건 아니고 그 GTX 보고 뭐 쿼드러플 역세권 보고 근데 인덕원 쪽은 사실 유흥가가 많고 뭐 좀 그러니까 자녀 키우기엔 좀 별론데 투자 가치로는 좋죠. 저도 인덕원 많이 가봤어요. 평촌도 많이 가보고 평촌은 뭐 학원가가 많고 뭐 전세가 받쳐주고 뭐 그때 윤석열 대통령도 와가지고 뭐 한번 뽐뿌도 해주시고 이랬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인덕원이 더 투자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GTX 발로 너무 올라가지고 인덕원 15억 갔었는데 지금 한 4, 5억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검단도 비슷하게 봐요. 근데 요새 검단 좀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많이 검단이 흔들려갖고 가서 후려치기가 딱 좋아요. 가서 근데 그런 입주장에서 후려치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다 후려쳐서 많이 깎아서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야 나중에 오르면 수익률이 크겠죠. 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제가 첫 유튜브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오.